안녕하십니까. 주목TV 주성식입니다. 그 화면에서 보이는 제 얼굴이 좀 생긴 건 이상하게 생겼어도 많이 익숙해진 느낌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항상 보는 것이 아니듯이 자기 얼굴을 이렇게 보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영상 찍는 걸 잘하게 됐다거나 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저렇게 제 얼굴을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뭐라고 할까, 약간 설명하기는 딱히 마땅치가 않은데 약간 묘한 기분입니다. 오늘 뭐 가랑비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뿌리는 것 같이 아주 가는 비가 조금씩 내리면서 날씨가 스산한 그런 느낌이에요.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로 자연계와 인간 사회는 똑같은 기운에 움직인다 하는 걸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맞는 일이겠다, 맞는 견해겠다 하는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 많은데 인간 사회가 이렇게 편안하고 무사하게 돌아갈 일 없는 것이고 전부 다 연관관계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짧은 기간 동안에 실제 행사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총선 연기나 취소를 주장하고, 총선이 치러지고 난 다음에는 총선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상 말하는 부정선거 측면도 있다, 엄밀하게 따져서요. 이제 그런 말씀까지 드리고 했습니다. 제가 그거하고 관련된 증거,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근거랄지 그런 걸 대고 이제 하자고 보면 총선과 또 그것과 관련된 코로나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평생을 다 해도 못할 만큼 크고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편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과연 네가 현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고 그러면 그럼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냐. 그냥 징징거리고 무엇이 그냥 불평불만으로 해가지고 뭔가 잘못된 구석만 찾으려고 그러고 흡입하듯이 하지 말고 뭔 대안이 있냐. 그것이 없다고 그러면 어진간히 해라. 그런 소리는 누구나 다 하겠다. 어린이들 징징거리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그걸 말씀드려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다음 호부터 그걸 본격적으로 하고요. 호라는 말이 입에 붙어가지고 다음 편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동안에 제가 주장했던 것을 좀 감추려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 스스로 생각해봐도 그동안 올렸던 영상이 중언부언하고 횡설수설하고 통 요령부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 동영상을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하고 생각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고 그러면, 계기라고 그럴까요? 처음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그 계기는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거다 하는 것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왜 이럴까? 제가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매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런 조치가 가능할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것이 총선하고 연관되게 됐고요. 총선과 연관시키다가 보니까 또 우리나라와 북한, 또 중국, 다른 또 외국과의 관계 같은 것도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아까 자연과 뭐 인간 사회가 한 기운으로 움직인다고 그러듯이 제가 갖게 된 이 의문에 분명히 일관되는 어떤 고리, 열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와 우리나라 총선과 전 세계적인 국면까지 일관하는 한 흐름을 제 나름 생각한 것으로는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좀 상황이 좋지 않은 어떤 집단이 있었어요. 그 집단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절대 쉽지가 않고, 가령 그 집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상대 집단이 있다고 그랬을 때 그 요구를 들어주면 좋겠지만은, 가령 어떤 부분이 커다란 댐도 조그마한 구멍 하나에서 그 붕괴가 시작된다고 하듯이 그 요구를 들어주면 자기네 전립 자체가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집단이 있었다고 해요. 해법을 마련해야 되겠는데 통상적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외부로 문제를 확산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이 그 극단적인 수단이고요. 내부에 문제 있을 때, 그것이 자본주의 모순이든 자기 권력 내부 문제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이제 전쟁이란 걸 하기에는 이제 우리 인류가 몇백 년 전에 비해서도 국지전이 많은 것 같이 막 언론이 떠들고 있죠. 그렇습니다만 100년 전만 보더라도 2차 대전, 1차 대전만 보더라도 그 정도로 대규모로 사람이 죽은 전쟁이 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발달하니까 그 전쟁이란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반대급부, 자기네 피해도 그 이득 못지않게 크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안 하는 거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하다가 무너진 정권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내부 불만이나 자기 모순, 자기들한테 대한 적대 세력을 무마시키거나 잠재우고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같은 걸 계속 유지하겠느냐. 그 과정에 나온 것이 저는 코로나19라고 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이 극단적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나름 알아서 왜 그런지 정리도 해보시고 이제 그러시라고 제가 몇 번 부탁 말씀드렸으니까요. 전편에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은 미국과 G2라고 할 정도로 거대하고 인구도 많고 또 힘도 점점 키워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만큼 내부 모순도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작년 홍콩 사태로 해가지고 어떤 권력, 당위성, 이건 최고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어떤 권력이든지 설령 피바다 속에서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당위성을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됐다. 그 홍콩 사태라는 걸로 해가지고요. 다른 불안 요인도 그걸로 해서 점점 촉발되는 분위기였고, 나는 이걸 해결하는데 중국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카드가 없었다고 봅니다. 미국하고 무역 분쟁도 계속해서 강이 부딪히다가 보니까 해결책은 안 나오고 계속 삐걱거리기만 하고, 좋아서 삐걱거리는 정도였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과정에 나온 것이 이 코로나라는 그것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코로나19가 발병했다고 그래가지고 진행 과정을 쭉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것 같이 요즘에 어떤 정보랄지 또 과학기술 발달 같은 걸로 봐가지고 그걸 계속 감추면서 자기들 내부로 어느 정도 소화시키고 그걸 밖으로 퍼뜨리기만 한다는 것은 무조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는 약간 그것도 어떤
그 야합이나 그런 거 있었다고 본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주변 중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인 세 나라가 우선 국경을 봉쇄를 했고요. 자기들이 그 내부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시달리고 어떻게 한 것만 갖고는 이 문제를 그냥 내부 모습만 더 커지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상황에 전염병 생겨가지고 이 난리고 그런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걸 보다 더 그 빵을 키운다고 그럴까? 그런 것이 필요했는데 그 세 나라가 먼저 하긴 했지만은 곧 전 세계가 중국발 입국을 전부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과정에 정말 묘수가 나온 겁니다. 이 몇 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목도하고 경험했던 거, 자기들이 정말 입안에 혀같이 손 안에 장난감같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숙주, 징검다리, 발판이 떠오른 겁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기획 과정에서부터 우리나라 현 정권이 깊숙하게 관계되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국경 봉쇄하지 않고 해왔던 일련의 조치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근거를 대준 것이 뭐냐고 그러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하는 거 흔든 만듯 어설프게 한 거. 그 어떻게 보면 확진자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신천지라는 어떤 집단을 아주 주목해가지고 악마 집단, 범죄 집단으로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검진하고 거기에 관계만 된 사람이면 그래가지고 아무 증상도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확진자를 나는 일부러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확진자를.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증상 없이 넘어가면 상관없을 그런 상황으로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겼습니까? 한 도시를 정말로 아까 무슨 집단, 종교 집단이 아니라 한 도시, 광역자치단체 거기를 전부 선거 잘못해갖고 이상한 사람 뽑으니까 이런 거로 당한다 하는 저주까지 받고 그러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증상 없는 그냥 넘어가도 될 사람, 감기 정도를 앓고 넘어갈 사람을 음압병실에 모셔놓는 통에 그 사람들이 나가기를 거부한 통에 진짜로 치료받아야 할 그 사람들이 댁에서 사망했잖아요. 이걸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중국이 가졌던 것 같은 위기의식,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는 의식, 절박함, 잘못하면 우리 다 죽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현 정권도 갖고 있었고 중국이 활용한 것처럼 활용할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 정말 기대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성과까지 거두게 됐다. 이 선거 결과를 두고 봤을 때 저는 그래서 이 선거 결과 자체가 부정선거 증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뭘 했습니까? 경제 완전 실패, 무능 증명됐죠. 부패, 일일이 손으로 꼽기도 힘듭니다. 그런 거 거기에 내세울 만한 아무 대책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신음 한 수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코로나19라는. 그 코로나19에 저 국경 봉쇄하는 것 같은 거 외국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따로 따져볼 생각입니다만은 외국 몇 군데 언론에서 뭐 우리 의료진의 헌신성 또 공무원들의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는 봉사정신, 우리 저 기술진의 정말로 뛰어남, 어떤 것도 감나는 우리 국민성, 그런 것을 칭찬했는데 그걸 정권의 것으로 싹 독식이 해가지고 또 언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걸 확대 재생산하고 반대 여론은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이건 이런 비상시국에 저런 따위 소리나 하냐 하면서 깔아뭉개고 아주 그 또 다른 범죄 집단화 만들고 정부에서 여당에서 하는 것은 와 정말로 이런
구세주가 나온 것 같이 그러게 떠들어댔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부정선거 부인할 수 없는 근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고 제 주장을 단적으로 뭐 비디오 찍어놓은 것 같이 니기들이 요 말 해갖고 했으니까 뭐 부인할 수 없지.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앞이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13 중간에 비어있고 그 다음에 79 나가면 그 빈 곳에 5 들어간다는 거 안다는 거 그런 간단한 추론 능력만 있다 해도 제가 도달한 능력에 결론에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편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무슨 여러분 막 남이 모르는 것을 파악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의문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문 가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제가 산책길을 갔더니 그 공중 화장실이 있더만요. 제가 그 사진 찍어 갖고 왔습니다. 그걸 지금 바로 이렇게 화면에 띄우고 해서 하는 걸 그런 내가 할 줄을 몰라서요. 그게 뭐라고 써졌냐면요. 파리 모기가 들끓고 있으니 문을 꼭 닫아 주십시오. 그렇게 써져 있더만요. 저는 파리 모기 보고 문을 닫아야겠다고 생각할 정도 판단력만 있다고 그러면 이 코로나19에 문 닫았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 단순함과 뛰어넘는 세상에 얼마나 고차원적이고 막 누가 설명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안 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그것도 안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노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나라 망하게 해가지고 자기들 몇 명 이득을 보겠다. 저는 그것이 이 코로나19 그것과 총선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전국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 그 모든 것의 바탕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자, 다시 처음 의문으로 돌아갑니다. 야, 그러면 니 막 그리고 뭐 화내다시피 하고 그래갖고 뭐라고 떠들고 그러는데 그럼 어찌자고? 뭐 혁명이라도 허리? 저 사람들 다 체포해갖고 넣고 뭐 재판에 붙이리? 니가 그게 가능하겠냐? 택도 없는 말씀이죠. 뭐 제가 체포돼갖고 뭐 재판받고 뭐 그럴 일이나 있을까 모르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좀 창피한 말씀으로 제가 14년 전에 그러니까 2006년에 처음으로 그 지방선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구의원 출마를 했습니다.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뭐 5%도 득표를 안 하고 못하고 아마 끝났고요. 이러면 되겠냐 해가지고 뭐 권토 중례한다는 생각으로 2010년에 또 출마를 했습니다. 그 나이도 먹고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좀 업그레이드를 해보자 해가지고 시의원으로 나왔어요. 그때 아마 민주당이었을 겁니다. 잘 모르겠네 기억이. 근데 그때 막 내분이 생기고 뭐 하여간 엉망이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잘만 하면 되기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마를 했어요. 그 뭐 상세한 내역 제가 어떤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하는 거 그런 것은 그 일일이 말씀 안 드리랍니다. 까딱 잘못하면 뭐 제 자랑한 것 같이 될 수도 있고 또 추한골 보이는 것 같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어쩌고 그러는데요. 그때는 그 10.2%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언론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좀 적은 표차로 득표율이 10% 넘으면 선거 비용에서 50%를 보전받지 않습니까? 15% 넘으면
100% 보존을 받고요. 자, 그러게 해가지고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무소속이었죠. 그 전적으로 저 혼자 했습니다. 아무도 없이. 제 차가 좀 며칠 따라다니다가 걸어다니면서 명함 나누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한 8kg 그렇게 빠졌습니다. 혼자만 계속 걸어다니면서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건 아까 말씀드린 같이 잘못하면 제 부끄러운 모습 보이는 것이 되니까 이제 이만하고요. 그 2번 선거에 나오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런저런 곳에 글을 쓰고 그러면서 줄기차게, 그리고 유일하게 주장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하자. 지금 같은 간접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하지 말고 직접 민주주의 하자. 제가 그거 하나 주장했습니다. 벌써 또 20분이 넘었네요. 다음 편부터는 제가 주장하게 된 직접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 왜 그것이 필요한가, 그리고 또 어떻게 가능한가, 어떤 이점이 있는가,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좀 느끼게 시키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요령부득이지 않습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근데 가능하면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일목요연히 알아보실 수 있게끔 좀 노력해서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또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목TV 주성식이었습니다.